地震の情報が入ってきましたのでお伝えします。震度7は熊本県の益城町で観測しました。震度7を熊本県の益城町で観測しました。この震度7は平成7年の阪神・淡路大震災や東日本大震災で観測された激しい揺れです。 4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에 일본 쿠마모토에 진도 7짜리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방송 스케줄을 전면 중단하고 쿠마모토 지진 특집으로 급히 편성을 바꿔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진은 평성 28년 쿠마모토 지진으로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예요. 진도 2, 3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길 정도의 나라거든요. 한국 같으면 진도 2, 3 정도면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데 일본은 그 정도는 일상적인 수준이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길 수 있거든요. 진도가 이제 4, 5 이 정도 넘어가면은 일본 기상청에서 이제 정식으로 명명을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특별 대응 같은 거를 하거든요.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번 지진은 평성 28년 쿠마모토 지진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평성 28년은 일본 연호로 2016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따지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매그니튜드로 따지면은 이게 6.5예요. 매그니튜드는 6.5고 그 매그니튜드랑은 별개로 얼마나 인간이 느끼기에 흔들리는가, 땅 밑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면은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표면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좀 약해도 지표면하고 가까우면은 진도가 엄청 크게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피해도 엄청 커요. 그래서 사실상 매그니튜드보다는 진도가 더 중요한 개념인데 그 진도로 따지면 7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지진이고요. 일본에서도 이 정도 지진이면은 동일본 대지진하고 이제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 이제 특별히 명명을 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그럼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NHK 방송 오후 3시에 집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망자는 9명, 기타 이제 부상자는 이제 1,100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네요. 왜 각종 뉴스 매체들은 NHK 자료를 인용하는 거죠? 이제 NHK가 이제 공영방송으로 재해 정보 같은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무를 맡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계하는 데이터가 제일 이제 신뢰성이 있고 가장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일본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야후 재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NHK를 지금 무료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TV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재난 정보를 이제 쉽게 얻게 하기 위해서 야후 같은데 이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TV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상하네. 한국은 언제든지 공중파 방송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NHK는 이제 수신료를 안 내면은 안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하고 달리 수신료를 안 내면 이제 방송을 함부로 이제 못 보거든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NHK 수신료를 내지 않고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야후 같은 데서 이제 재난 때만 특별히 이제 그런 채널을 다 개방하고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만 볼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일본 국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재난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정규 방송은 중단되고 지진 속보로 이제 방송이 진행이 돼요. 지진이 규모가 작은 거는 자막 형식으로 우리나라도 뉴스 보면은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뉴스는 뉴스 속보처럼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이제 지진 그 속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2, 3 정도 되면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진도가 이제 커지면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제 특별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NHK는 반드시 나와요. 왜냐면 NHK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재난 사태가 나면은 무조건 NHK를 보도록 일본에서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연재해, 일본에서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나면은 무조건 채널을 NHK로 돌려요.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타 관공서도 다 무조건 NHK로 돌립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망도 개방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와이파이 존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올레, T 와이파이 뭐 이런 존 있잖아요. LG U 플러스 이런 게 무료로 다 개방이 돼요. 일본 뭐 도코모, 그 au 통신사들의 그 와이파이 망이 다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연락이 안 되거든요. 전화가 안 되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로 이제 안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선 지진이 일어나면은 전화가 잘 안 터지거든요. 이제 불통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일본에서는 라인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네이버 재팬이 만든 메신저입니다. 일본은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인을 씁니다. 그럴 때 와이파이망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런 것 때문에 와이파이망을 다 무료로 개방한다.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은 가끔 통크게 지진 피해자들의 통화료를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지진이 가장 이제 진도가 큰 곳이 이제 마시키초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죽었거든요. 똑같은 규모로 난 그 지진, 고베 대지진이 났을 때는 한 6,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10명 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행 중 정말 다행인데, 이게 마시키초라는 곳은 쿠마모토 시가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인구가 한 3만 조금 넘어간다고 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는 이제 배드타운이고 좀 전원주택이 많은 그런 곳이래요. 여기서 살면서 이제 쿠마모토 시로 이제 일을 나가러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사망자가 지금 10명 이하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안 된 이야기지만은 사실 그 고베 대지진 때는 그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싸고 오래된 집에 보통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죽었거든요. 지진 지금 진도 한 7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베에서는 95년인가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한 6,000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10명 이하니까 지진의 그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는 최소화된 것 같아요. 참 그건 불행 중에 다행인데,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다 고령층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50세, 60세 이상인 분이고 30대인 분은 딱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적십자병원, 쿠마모토에 있는 적십자병원은 일반 진료는 안 받고요. 지진에서 이제 피해를 입고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들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병원 같은 게 그 지정병원이 다 있어요. 지정병원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다 이제 바뀌거든요. 매뉴얼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 뭐 어떤 다른 병이 있어가지고 적십자병원 찾으면은 거기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정병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할지 몰라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망자가 비록 나오고 부상자가 1100명이 넘긴 했지만은 지금 라이프라인이 완전히 끊겨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라인이 뭐냐면은 물, 전기, 그다음에 통신망 뭐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끊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일부 지역에서 지금 끊겨가지고 지금 뭐 15,000세대인가요? 16,000세대 정도가 지금 전기가 없다고 뭐 그러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진짜 완전히 거기는 고립이 됐었거든요. 진짜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그때는 물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하고 통신망도 그 기지국 같은 게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는 통신도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립돼가지고 서로 이제 죽 끓여 먹고 살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보다는 인프라 상태를 보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쿠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러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다 대비가 돼 있어요.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는 거는 할 수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외에 2차 피해를 막아야 되잖아요. 2차 피해는 인재잖아요. 1차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2차 피해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는 이제 쓰나미가 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고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망이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그러니까 리쿠센 타카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고립됐었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헬기로밖에 이제 그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서로의 안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 지역의 인프라가 라이프라인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쿠마모토 지진은 그거에 비하면은 양호한 상태다. 다행히 인프라가 온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망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훼손이 이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복구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지진의 이게 규모는 크지만은 다행히 이제 해일이 안 왔기 때문에 복구에는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피해 정도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큐슈 신칸센이 또 탈선을 했거든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신칸센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지진에 대해서 대비가 철저한 고속철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진이 조금만 일어나도 신칸센이 자동으로 멈춰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탈선이 일어났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지진파를 감지하고 이제 멈추는 그런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탈선을 피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리고 아소산 같은 이제 화산이 근처에 이제 쿠마모토 근처에 있는데 이번 지진은 이제 그 화산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일본 화산 그 문제는 사실 아소산보다는 가고시마에 있는 사쿠라지마가 훨씬 더 문제였거든요. 이번에는 뭐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뭐 두 화산 다 그건 뭐 다행인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원전이죠. 그 근처에 이제 원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원전이 그 또 어떤 피해를 입냐 이런 게 가장 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또 큐슈는 또 한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 만약에 지금 가고시마나 뭐 이쪽에 있는 원전이 폭발을 일으키면은 사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간사이 지방이 있거든요. 이제 편서풍 때문에 이제 바람이 이제 간사이 쪽으로 불잖아요. 간사이 이제 관동 지방 그쪽 동경 있는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이제 원자력 폭발이 일어나면 후쿠시마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냐면 후쿠시마는 동쪽이 다 이제 태평양이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날아갔잖아요. 큐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이제 폭발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간사이 지방 이제 오사카가 가장 큰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이상은 없다고 해요. 하여튼 이 새끼들은 근데 왜 원전을 거기다 지어놔가지고 지진 날 때마다 불안하게 해요.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뭐 그런데도 원전 재가동한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전은 어떻냐 뭐 이런 거를 제일 먼저 걱정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내진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은 이제 상관없거든요. 근데 해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의 경우도 이제 거기서도 여실하게 드러났지만은 일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해일에는 조금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해일이 지금 방비가 된 데도 있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해일이 하여튼 발생하면 조금 문제가 커집니다. 다행히 이제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2차 피해죠. 그러니까 이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여진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그 14일날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거의 건물이 많이 이제 상한 상태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기울어져 가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흔들면은 이제 와장창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가옥들 같은 게 건물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여진이 더 무서워요. 일본에서 저도 지진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주로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지진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저도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숙지하고 그랬는데 여진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 방심해가지고 한번 지진 났으니까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지구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뭐 물건지 같은 거 챙기다가 죽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기상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는 차라리 피난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여진이 또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비도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비 내리면 이제 또 지진이 난 상태라서 토사물 같은 게 유출될 수 있거든요. 쿠마모토 같은 데는 비가 또 한 번 오면은 엄청 내려요. 거기는 저는 쿠마모토 근처 그 오이타에서 살았는데 일 때문에 거기서 한 1년 있었는데 그쪽 큐슈 지방은 비가 한 번 오면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거든요. 많이 올 때는 저는 그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겪었는데 진짜 앞이 안 보여요. 비가 와가지고 그 정도로 비가 오면은 또 산사태 같은 거 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상태일지 몰라요. 지금 또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차에서 생활하고 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진에서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집을 잃으신 분들이 집이 이제 지진 때문에 붕괴되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는 못 들어가고 피난처라고 이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가기 싫고 이러신 분이 차에서 보통 보내시거든요. 차에서 이제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뭐 피로 같은 게 겹쳐가지고 일단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랬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는 차 같은 데서 이제 지나다가 피로 같은 게 겹쳐가지고 과로사로 죽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 TV에서도 차에서 너무 오래 피난 생활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메시지 같은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지진이 참 자주 나는 곳이라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 피해는 이 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진이 나면은 이런 거를 좀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인력, 소방 인력, 경찰 인력 갖다가는 복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제 군인들이 투입되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육상 자위대가 보통 이제 투입이 돼요. 자위대 입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진이나 뭐 홍수, 해일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유로 뭐 들어가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자위대에. 자위대는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피해 복구와 인명 구조를 위해 항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자위대를 뭐 파견하겠다.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위대가 지금 파견 나가가지고 뭐 일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밥하는 사진밖에 안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밥은 자위대가 잘 짓는다고 일본에서 소문났습니다. 이게 보통 길 같은 거 끊어지고 이러면은 자위대가 가갖고 복구하고 이러거든요. 공병대 투입해가지고 뭐 다리 다시 놓고 길 같은 거 복구하고 이런 거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가지고 아마 가갖고 지금 복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보니까 도로는 크게 이제 파손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특파원들도 많이 거기 가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진 피해 난 데 가갖고 뭐 보도하고 TV에서 방영하고 이러던데 그걸 보니까 도로 같은 거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게 파손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그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서는 취재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도로가 이제 완전히 절단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재하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뭐 그 라이프라인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니까 여진이랑 산세태만 조금 조심하면은 금방 복구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일본 내 지진 피해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지진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한국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 제가 아까 통신사들이 다 와이파이 망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통신사들이 굉장히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역할을 해요. 안부 확인 서비스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진이 터지면은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들어가요. 문자도 이게 안 되고 이래가지고 데이터 통신이 제일 그나마 연락이 잘 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이런 거를 그 통신사가 제공하는 그 게시판에 올립니다. 근데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그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을 확인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는 이제 구글 게시판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연락을 서로 확인하고 이런 게 꽤 효과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통신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이제 번호로 조회해도 되고 이름으로 조회해도 되고 서로 이제 살아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하고 이런 그런 게시판 기능도 있어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지진이 나면은 이게 활성화돼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연락을 취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제 지진이 나면은 그 주변 학교나 그 직장들은 다 이제 휴업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난처로 다 제공이 되거든요.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은 학교가 이제 제일 안전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식축구장 같은 데가 재난 피난처잖아요. 미식축구장이 제일 안전하게 지어진 곳이라고 하잖아요. 건물 같은 거 이제 쓰러질 위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 지진 나면은 미식축구장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미국은 근데 지진 나는 지역이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일본은 무조건 초등학교 자기 동네에서 도망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있을 때 우리가 지진 나면은 여기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피난처를 다 정해놔요.
피난처를 다 정해놔가지고 다 그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지진을 만나게 돼도 우리는 이 피난처로 모이자 해가지고 다 모이게 돼 있거든요. 보통 그런 걸 미리미리 얘기를 해놔요. 이게 준비성 있는 그 가족이라면은 물 한 3일치랑 뭐 식량 일주일치 정도는 다 비축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또 배낭으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놔요. 그런 걸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배낭 하나 메고 이제 도망가거든요. 정 바쁘면 근데 배낭도 없이 그냥 가기도 해요. 왜냐면 거기 피난 간대에서 거의 다 웬만한 건 주거든요. 음식이랑 이불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기 때문에 뭐 따로 준비를 안 해고 가도 되는데 준비해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지진이 나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내에서 계속 있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하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퇴근 명령을 내린다. 보통 헬멧을 씌워가지고 보내요. 헬멧 씌우고 그 다음에 가방에 또 여러 가지 또 비상식량 뭐 이런 거를 다 가방에 배낭을 매게 한 다음에 조기 퇴근을 시켜요. 대중교통 같은 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버스는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데 전철이나 이런 거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운행이 중지가 되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조기 퇴근을 안 시키면은 집에 갈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날 퇴근을 시키려면 아예 조기 퇴근을 시키고 퇴근을 안 시키려면 아예 그냥 회사에서 잘 수 있게 해주거든요. 조기 퇴근을 시킬 때도 그 헬멧이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안전에 관한 거를 이제 보장해주고 나가라고 해요. 지진 나고 이제 밖에 돌아다녀 보면은 헬멧 쓴 남자랑 여자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헬멧을 쓰고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게 왜냐면은 퇴근길에 그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회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함부로 이제 퇴근도 못 시켜요. 이제 지진 큰 게 나면은. 그리고 저는 지진 났을 때 2011년도 3월 11일 날 도쿄 시나가와에 있었는데 지진 난 다음에 바로 호텔로 가려고 했어요. 지진이 큰 게 났다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감지해가지고 오늘 잘못하면 집에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통수단이 완전히 마비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근처 호텔에서 묵으려고 근처에 있던 자린가 아나였는데 하여튼 항공사 호텔을 갔는데 막 다 방이 없어요. 아나나 잘 같은 데는 평일에 꽉 차는 호텔은 아니에요. 근데도 방이 없더라고요. 그날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진이라서 서로 이제 묵으려고 그러거든요. 전철이나 지하철, 버스 같은 게 운행 정지될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이제 묵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숙박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망가키사라고 해가지고 그 만화책 보면서 이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PC방 같은 조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만석이 돼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 줄도 엄청 길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이제 묵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보통 이제 지진 나면 다 그렇게 돼요. 일본에서 지진 나면은 숙박시설이 갑자기 10,000원이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철역 같은 데 가가지고 기다리겠다, 열차 같은 거 기다리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춥잖아요. 추워지잖아요. 밤 되면. 그 역에서는 보통 은색 돗자리 있죠. 우리나라 보면 은색 돗자리 그런 걸 나눠줘요. 근데 그게 덮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런 거 덮고 이제 체온 유지하라고. 왜냐면 예전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쓰러진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다 일본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3월 11일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밤 11시인가 12시 정도에 전철이 정상 운행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한 6시간 7시간 기다린 거죠. 그 열차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3월 달이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역에서 추위를 방지할 수 있는 비닐 같은 걸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계속 잡아두는 거는 지진 났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어디 가지 말라고 회사 내에서 잡아두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이제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하기가 또 그렇거든요. 만약에 길 같은 게 복구 안 되고 이래가지고 회사를 못 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그건 치명적이거든요. 고베 대지진 일어났을 때도 그때는 완전히 이제 길이 다 망가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서
회사에 출근했거든요. 한 3-4시간 걸어가지고 막 그 회사가 뭐 몇십 킬로 걸어가지고 회사 출근하고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막 목숨 걸고 출근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9시 출근을 하려고 새벽 3시, 4시에 집을 나섰다는 일화가 있죠. 그놈의 출근이 뭔지.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뭐 휴업하고 휴교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있는 게,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괜히 집에 가라고 하면 다음날 출근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진이 나면은 제일 먼저 그 없어지는 게 그 편의점에 그 물이나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 동일본 대지진 때 편의점에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물 같은 게 이제 바로 품절되고 이래요. 하지만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는 물이 꽤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나 뭐 이런 거 왔을 때, 허리케인 뭐 왔을 때 약탈하고 이랬잖아요. 물건이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수요는 많고, 그래서 당연히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막 10배 가격 쳐가지고 팔고 막 이러잖아요. 일본은 그러지는 않아요. 정가대로 팔고, 오히려 할인을 하면 할인을 했지 가격을 더 올려서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 슈퍼 같은 데도 이제 지진이 나면은 지역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물건 같은 거를 할인해서 팔고 이래요. 저는 그때 다이에랑 그 세이유라는 그 슈퍼를 갔는데 이게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는 또 싫어하거든요. 아니 내가 뭐 그지도 아닌데 뭐 물건을 그냥 주냐고 뭐 이렇게 싫어하니까 일부러 할인을 해가지고 막 팔아요. 일본에서는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최대한 생색을 안 내야 합니다. 일본인들의 가치관을 더 알고 싶으시면 우동 한 그릇이란 소설을 읽어보세요. 싫어하니까 일부러 할인을 해가지고 막 팔아요. 제가 그때 시나가와에서 그 신주쿠까지 걸어갔거든요. 왜냐면 교통수단이 다 마비돼가지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 걸어갔는데 8시간인가 9시간 걸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뭐 동이 터오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그 직선거리로 걸으면은 한 2-3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 늦게 갔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그 뭐랄까 마비되니까 물론 거기서 역이나 이런 데서 기다리는 사람도 빼곡하게 뭐 있는데 이제 지친 사람들은 걸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길을 빼곡하게 메워가지고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냥 막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밖에 나와가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도저히 이제 제가 걸음걸이가 빠르다고 해도 먼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도 약간 좀 헷갈렸고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주쿠까지 가는데 진짜 8시간 9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원래 좀 걸어다니면 안 돼요. 원래 그 지진하면 또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걸어다니면은 체력을 또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체력 같은 거 소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매뉴얼 상으로는 원래 그래요. 체력 같은 걸 함부로 소모하면은 안 좋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 상황 때는. 근데 저는 그때는 학생 때라 가지고 그냥 집까지 걸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걸어갔는데 사회인이 된 다음부터는 절대 걷지 않죠. 절대 걷지 않아요. 걸으면 오히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약자나 그 조금 여성들은 걷다가 또 탈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걸어 다니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함부로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부러 역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때 제가 걸어서 집으로 갔을 때 조금 저는 좀 감동을 받은 게 화장실 같은 게 좀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식당들이 다 하나같이 다 문을 열고 외부 사람들한테 다 개방을 했어요. 식당, 편의점은 뭐 원래 일본 편의점에는 다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까 항상 개방하는 거고, 일본 편의점은. 한국 편의점은 그런 게 없죠. 한국 편의점은 화장실 그 안에 없죠. 근데 일본은 다 있거든요. 일반 그 가게 같은 데서 또 물도 막 그 공짜로 막 나눠주고 이랬어요. 그때는 지진이 크게 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 마라톤 할 때 막 물 나눠주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나눠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길 가는 사람한테 물 나눠주고, 그걸 막 사람들이 다 집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필요한 사람만 집어가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더 목마른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집어갔는데 저는 뭐 젊으니까. 일본은 지진이 나면은 굉장히 강해져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지진 뭐 안 났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안 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진이 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서로서로 돕고 이러거든요. 인간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죽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때는 왜 죽은 거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는 사실 쓰나미 때문에 다 익사를 당하거나 뭐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그 지진 같은 거로 이제 직접적인 피해로 많이 죽은 거는 이제 한신 대지진, 고베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죽었거든요. 고베 같은 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직하형 지진이 와가지고 건물이 많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는 조금 이제 내진 설계 같은 게 약간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 같은 거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 학생들이 또 이제 많이 있던 지역에서 지진이 났고, 하필이면 또 자고 있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남은 지진은 밤 9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좀 외출하고 있었을 때 나가지고 좀 인명피해가 덜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베 대지진 때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라 가지고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러니까 잘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피난처에 도망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피난 간 곳 대피처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쓰나미가 온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참 우리나라 세월호 문제랑 조금 비슷한데, 그 국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 피난처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고지대로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만 살았거든요. 그 당시 정권이 민주당이었는데, 사실 이건 민주당 책임은 아니죠. 민주당 책임은 아닌데,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됐거든요. 이제 쓰나미가 오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뭐 그런 지역이었는데 왜 거기를 피난처로 해놨느냐. 일본 사람들이 피난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지진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할 때도 항상 거기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뭐 이런 데로 다 도망갔는데, 그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게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다 물에 차가지고 건물이 무슨 진짜 흔적도 없어졌죠. 나라에서 시킨 대로 거기로 이제 그 지정한 대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말 안 듣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고지대,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살고, 이래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쿠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쓰나미가 안 와가지고 그나마 인명피해는 적을 것 같고, 고베 대지진처럼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고,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쿠마모토 지역은. 그래서 뭐 그다지 인명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고베 같은 지역은 아다시피 그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그래도 10명 정도 죽은 거면은 굉장히 피해가 큰 거죠,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지진 나가지고 1명 죽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희생자가 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여진이 또 왔다고 하네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또 온 여진은 14일날 발생한 그 지진보다 규모가 더 커요. 여진은 원래 좀 작은 지진이 나거든요. 규모가 좀 작은 게 나오는데 이게 본 지진보다 더 커졌어요, 여진이. 야, 이건 지금 어떻게 될지. 근데 아마 다 지금 피난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피난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게 인명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벌써 뭐 무너진 건물에 깔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살고 있던 오이타 그쪽에서도 지금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는 걸 보니까 이제 쿠마모토 뿐만이 아니라 그쪽 큐슈 그 인근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 3시인데 편집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또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진 때문에 또 추가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또 토요일인데 지금 주말에 또 엄청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추가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쿠마모토는 휴대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어떻게 좀 지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지진 나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약간 좀 운명처럼, 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쿠마모토에서 그 지진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냉정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일본인들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생각이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도시어머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분 한 사람만의 그런 어떤 정서가 아니라 고베 대지진 때도 이랬거든요. 고베 대지진 때도 그때는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면서 자기는 뭐 아들을 잃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의 삶에 죽음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항상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게 지진이에요. 한국 같았으면 굉장히 이제 통곡을 하고 막 울음을 보였을 텐데, 일본인들 이런 때 울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 뭐 자기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다 마음속에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진이라는 거는 뭐 일본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진이 오면은 그걸 받아들인다. 지진 때문에 죽은 거는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서가 내면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조금 오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하려고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지진을 피해 왔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제가 큐슈에 많이 가는데, 큐슈에 이번에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기 좋고 평화로운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그 다음에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곳에서 지진이 나니 마음이 안쓰럽네요. 제가 이제 일했던 오이타라는 곳도 베프 온천이나 뭐 이런 온천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피해가 났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일본은 사실 어디에 살아도 이게 지진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무너지고 뭐 이래도 일본 사람들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뭐 고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베는 지금 그때 95년대에 다 무너진 다음에 건물들을 다시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일본 어떤 도시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 됐거든요. 뭐 슬픔이 쌓여있죠. 슬픔은 쌓여있는데 굉장히 일본 사람들 강인해요. 강인해가지고 굉장히 다시 또 일어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제 철없는 분들이 일본이 뭐 죄를 지어가지고 그동안 과거사 뭐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거다, 잘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미운 사람들이라도 그 목숨은 다 똑같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 있어야지 반성을 하지. 아무리 거기 우익이 밉다고 해도 살아 있어야지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죽으면은 뭐 다 끝이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도 그쪽 그 재해가 났을 때 잘 죽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상처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오히려 응원의 그런 메시지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보내주는 게 낫지, 비난하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짜증났던 게 사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힘들게 뭐 걸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하는데 일본에 지진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걸 보도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봤는데, 그 댓글이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놈들 다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도 살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끔 생각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글을 다는데 그런 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에서 많이 그 부품 같은 거 수입하고 그걸 가공해서 파는 나라예요. 사실 일본 제품이 없으면은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많거든요. 핸드폰도 그 중에 하나죠. 핸드폰도 그 안에 보면은 뭐 전동 모터, 뭐 컨덴서, 뭐 이런 부분 다 일본 부품이거든요. 그런 부품.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다 우리나라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서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잠깐 봤을 때는 한국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그 공장이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쿠마모토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조업을 중지했거든요. 거기에 소니랑 그 미쯔비시 자동차랑 또 혼다랑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쪽에 한국하고 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한국에 지금 피해는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또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있으면 또 피해를 볼지. 그래서 일본의 그 지진이 난 게 꼭 일본 사람들만의 피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또 이게 뭐 또 기뻐하거나 뭐 이래서도 안 되고 이건 인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됐지 이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일본 지진이 났을 때 좀 더 좀 측은한 마음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 사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 이제 어려움 겪을 때 그렇게 나쁜 말 하고 이런 거는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지진 소식은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에 이 쿠마모토 지진 어떻게 뭐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브리핑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